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정년이 10화는 영화를 한 편 보는 듯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물에 가라앉는, 바닷속에 가라앉는 정년이의 모습과 정년이 목포 집 앞에 난 길, 또 길 한복판에서 아버지랑 앉아서 아버지가 신겨주는 어린 채공선의 모습과 회한, 드라마에서 이런 미장센을 보여주다니 감탄이 나올 정도로 참 아름답지 않나요? 거기에 김태리와 어머니를 연기하는 문소리 연기는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네요. 자,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바보와 공주 이야기는 거의 공연의 하이라이트를 보는 것 같은 분량이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건지 국극의 한 공연을 보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많은 분량이 할애가 됐죠. 공연을 보는 즐거움도 있었지만 아마도 그건 떠나게 되는 문옥경을 의미했던 것 같고요. 정리가 되죠. 국극에 대한 한계와 또 새로운 장르에 대한 도전까지 예술을 대하는 인물들의 진심이 선명하게 대비되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의 어떤 비극 같은 것도 미리 예견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정년이가 목이 부러지자 주저없이 정년이를 버리고 연서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한 문옥경이었는데요. 그에게 예술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줬던 것 같죠. 그 뒤에서 그 대목 바보와 공주 이야기가 왜 그렇게 길었던 것일까는 뒤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10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바다였습니다. 정년이가 빠진 바다였죠. 예술을 하던 인물들 모두에게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 바다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낙향을 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자포자기한 정년입니다. 엄마랑 비슷하게 소리를 포기하고 세상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기로 하죠. 연서가 찾아옵니다. 이전과 다르게 변한 연서죠. 추월만정 음반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애써 외면하던 정년이가 놀라서 무작정 바다로 뛰어들고 추월만정 음반을 잡죠. 하지만 음반을 움켜쥔 채로 정년이가 그대로 바다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죽음처럼 침몰해버리죠. 이제 소리를 알 수 없으니 그냥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마음이겠죠. 이 기회에 그냥 이대로 죽어버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는 소리를 안 한다고 했지만 그 소리를 붙잡고 바다로 가라앉는 정년이의 현재 상태를 표현한 거죠. 정년이의 마음이 죽음 같은 시면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걸 설명해 준 거죠. 죽음 속으로 가라앉아도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소리, 추월만정을 꼭 붙잡습니다. 정년이가 얼마나 소리를 사랑하는가를 기막히게 아름다운 장면으로 상징했죠. 그리고 연서가 뛰어듭니다. 연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자신을 보여줘야 되는 절박함에 홀로 독야청청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연서에게는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빛나야 하고 자기가 성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겨야만 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엄마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이죠. 웬만큼에서는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연서가 변한 거죠. 정년이가 있는 것이 곧 자기가 존재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옆에 있는 동료로 인해 자기의 연기나 소리가 성공한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단순히 이겨야만 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해야 비로소 자기가 꿈꾸는 소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연서가 깊은 시면으로 가라앉는 정년이를 건져냅니다. 정년이를 살려내죠. 그런데 사실 이건 원래 두 사람의 입장이 달랐죠. 먼저 깊은 시면으로 가라앉았던 건 연서였습니다. 엄마의 지독한 편견과 압박, 언니와의 비교, 그리고 열등감과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 연서에게 이건 바다와 같지 않았을까요? 먼저 아무도 없이 혼자 망망대해 있었던 건 연서였습니다. 그런 바다에 나타난 건 정년이었고요. 처음에는 천재 정년이가 보여주는 다소 다른 클래스에 좌절했지만 오히려 동료애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동료애가 연서를 깨우게 되죠. 다른 듯 비슷한 정년이가 연서에게 다가왔습니다. 누군가를 이겨내야 하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던 조급하던 연서였는데 정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와 배우의 길을 즐기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연서도 생각도 못하던 방식을 정년이가 보여준 거죠. 스스로를 옥죄던 그런 강박스러운 바다에 자신을 던져둔 채로 먼저 가라앉던 건 연서였습니다. 그 연서에게 소리에 대한 열정과 동료애로 연서의 바다에 손을 내밀었던 건 먼저 정년이었습니다. 정년이를 통해서 비로소 연서는 죽음 같던 바다, 자신의 올감이었던 엄마로부터 당당해지게 된 거죠.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년이가 보여줬던 모습이거든요. 비로소 시면으로 가라앉던 연서가 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이 부러진 채로 깊은 시면으로 가라앉고 있는 건 정년이죠. 그런 정년이에게 연서가 찾아왔던 겁니다.
기다려주겠다고 하죠. 용기를 줍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정년이의 손을 연서가 이번에 잡아줍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혼자 하는 예술은 없죠. 동료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정년이와 연서를 보다 보면 문옥경과 또 해랑이가 연관되죠. 서로 인물들 간의 관계가 대꾸를 이룹니다. 정년이와 연서, 문옥경과 해랑이죠. 문옥경도 시면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문옥경의 바다에는 아편이 있었습니다. 권태와 지겨움, 한계에 대한 좌절로 깊이 가라앉고 있던 문옥경이었습니다. 그 문옥경의 손을 잡아준 건 해랑이었죠. 기사를 막아주고 아편쟁이로 망가질 뻔한 걸 잡아줍니다. 문옥경은 지겨워했지만 곁에 해랑이 없었다면 좌충우돌하면서 망가지기가 쉬웠죠. 하지만 시파에서 보여준 건 문옥경에게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네요. 자신이 하려는 예술과 인기가 더 중요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연합공연도 다 채우지 않고 뒤로 하고 가버립니다. 가장 성공한 배우 같지만 정년이나 연서보다 문옥경은 더 먼 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던 예술의 끝에서 좌절하게 될 때 그건 정년이 엄마 채공선과 같은 깊은 후회의 길로, 절망과 낙담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끝에서 문옥경의 손을 다시 잡아주는 사람이 해랑이가 될까요? 바보와 공주에서 온달 장군이 죽으면서 죽음의 사신들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마치 문옥경의 운명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깊은 심연의 바다에서 손을 잡아주는 건 동료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예술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더불어 함께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야 외롭지 않고 또 뜻하지 않은 죽음 같은 바다에 가라앉을 때도 건져줄 수가 있는 거죠.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예술이라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짝이었던 단장이 끝까지 채공선에게 찾아와서 그리웠다고 말을 하고 또 정년이를 이끌어주고 책임집니다. 정년이가 절망을 딛고 일어선다는 건 엄마 채공선에게도 절망 속의 회복을 의미하죠. 엄마 채공선도 단짝이었던 단장을 만난 후에 조용히 소리를 내봅니다. 그립던 소리를 나지막히 읊조리던 장면도 무척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엄마 채공선도 역시 깊은 시면의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던 거죠. 예술이라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곁에 없다면, 그렇게 매정하게 떠나버리게 된다면 그건 문옥경에게 아편보다 더 지독한 깊은 죽음의 바다와 같은 게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연인인 문옥경에게 그토록 집착하던 해랑과 문옥경이 앞으로 비극적인 앞날을 앞에 두고 있다는 설정일 수도 있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문옥경을 그렇게 지켜내고 싶었던 해랑이었지만 자신의 사랑에 모든 걸 걸었죠. 사랑하는 문옥경과 자신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던 해랑입니다. 해랑이 곁에도 아무도 없죠. 문옥경밖에 없습니다. 그 문옥경조차 자신을 싫어했으니까요. 왜 그토록 문옥경이 해랑이를 지겨워했는가는 좀 설득이 떨어져 보이기도 합니다만 아마도 그건 이 드라마가 더는 파고들지 않는 코드, 동성애라고 하는 코드가 심겨져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문옥경은 동성애까지 연관해서 해랑이를 지겨워했던 걸로 보이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도 공감해주지 못하는 연인입니다. 그 연인이라는 비극,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해랑이야말로 누구도 손잡아주는 사람 없는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비극의 주인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해랑이 그렇게 정말로 끝나지는 않겠지만요. 피토하는 평강공주와 또 절규하는 해랑이를 묘하게 일치시키려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바보와 공주 편이 그토록 길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혼자 자신의 가려고 하는 문옥경은 죽음과 같은 힘들고 깊은 먼 길을 가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대목을 암시하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파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떼어내도 한편의 영화와 같았던 굉장히 감동적이고 인상 깊었던 정년이의 시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고요. 정년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